지난 시간에 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다중화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8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중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언급을 할 게 시분할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분할하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분할 다중화의 컨셉을 한번 이제 실습 과제로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좀 그 과정을 데모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분할 다중화라는 건 뭐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채널의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해서 더한 거죠. 근데 이제 샘플링을 할 때의 그 시간을 다르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하나의 차선에 여러 대의 차가 지나가는데 그 시점별로 다른 차들이 이렇게 놓는 거죠. 차선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차선이 쭉 움직이고 있으면 거기다 차를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시분할이죠. 결국. 차선은 계속 움직여 가니까 자꾸 빈자리가 나고 거기다가 차를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동시에 두 개의 차를 놓으면 안 되겠죠?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약간씩 더 가면서 다음 차를 놓으면은 시간차로 차대량이 지나갈 수 있다. 그 개념을 위해서 이제 ABC의 정보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샘플링하는 시간을 약간씩 비껴가면서 A하고 B하고 C하고 또 A하고 B하고 C하고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냥 그걸 하나의 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하는 개념이고 도장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 회로도에서 본 것과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린 거죠.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A와 B와 C의 그 정보 신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의 전송로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즉 한 차선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지금 소스는 세 개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버리면 이제 신호가 섞여서 그걸 이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어느 순간에는 A 채널만 보내고 그럼 받는 쪽에서도 그 순간에 A 채널을 받을 녀석한테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어느 한 순간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 이제 B가 전달이 되겠죠. 그것을 또 B를 원하는 측에다 전달시켜주고 그 다음 순간에는 C를 연결해주고 그것을 C를 받을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A는 이 사람한테만 B는 이 사람한테만 C는 이 사람한테만 전달이 되겠다.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또 다시 A 그래서 보내고 또 여기서 A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 T 간격으로 반복하는 거죠. 반복. 또 B를 또 그렇게 하고 또 C를 그렇게 하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는 A만 나오는 거고 B-는 B만 나오는 거고 C-는 C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전송로에는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ABC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A의 간격은 일정하죠. 그죠? A의 간격은 일정하게 T마다 있고 B 간격도 일정하게 T마다 있고 C 간격도 일정하게 T마다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를 T 간격으로 끊어서 T 간격으로 끊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보내준다. 이것을 회로도로 표현한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샘플링을 하고 더하고 요게 지금 맨 밑에 TD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이 채널 채널을 전송하고 받는 측에서는 또다시 그 컨베어 벨트로 ABC 오면 그 순간에 A를 원하는 사람은 A 거만 딱 집어서 꺼내고 또 조금 있다 A 거만 딱 집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A만 추출할 수 있고 또 B를 원하는 사람은 B만 딱 집어서 또 B만 이렇게 타이밍을 약간씩 달리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쓰면 각각의 채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이에요. 예. 그게 이거죠. 추출한 거.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샘플링을 각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샘플링을 할 때 시간차를 약간씩 둬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간격은 일정하게 하는 거죠. 항상 얘나 일정한 간격마다 이제 하되 약간씩 시간초를 둬서 한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들을 이제 다 더하고 이게 다 더하는 거죠. 결국은 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으니까 더해도 그냥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전송을 하고 수신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A를 원하는 수신자는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에만 샘플링을 하면 그 신호만 나타나죠. 나머지는 안 나타나고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샘플링부터 해야죠. 그죠? 샘플링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클래스 자료실에 있는 데모를 봤어요. 여기 보면 샘플링 앤 퀀타이제이션 시뮬레이터 해서 있고 여기 샘플링.html 있죠. 그죠? 불러온 게 이거고요. 실제로 해볼 수가 있죠. 블럭이 여기 있는데 일단 요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일단 설명을 안 하고 입력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아까 봤던 그 샘플링을 위한 임펄스 열을 곱한다. 그럼 샘플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입력 신호, 이런 아날로그 신호랑 이 임펄스 트레인 이런 거 일정한 간격으로 이거를 곱해주면 이제 샘플링된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로 복원하려면 이제 필터링을 거치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표현한 게 5장의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스펙트럼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런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이 골드웨이브에서도 보지만 이 부분에 자리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그것을 이런 샘플링을 위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면 이 샘플링 임펄스 트레인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났었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입력 신호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면 사운드 파일로 그냥 데모로 파일을 열기 이거 오는군요. 좀 더 보기 위해서 이걸 약간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죠. 이 신호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들리죠? 바이올린 연주인데요. 이게 뭐 일시정지에서 그냥 이런 파형이다. 아날로그 파형이다. 사실은 이게 디지털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서는 아날로그를 표현할 재간이 없어요. 다 디지털인데 그냥 아날로그처럼 표현을 한 거지.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한 펄스 열들로 곱했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걸 레벨을 데시벨로 보면 좀 잘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이게 지금 패스 필터가 통과 중이군요. 예. 패스 필터를 안 걸고 이래요. 그래서 이 원래 신호의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이와 같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 10kHz고 여기가 한 20kHz, 30kHz 이런 식입니다. 주파수가.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음성 신호보다 더 높은 주파수까지 들어있어요. 20kHz까지도 충분히 나옵니다. 예. 높은 음이 나올 때 포즈를 풀어서 들어보면 높은 음이 나올 때 이제 좀 높은 주파수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삐 할 때, 그죠? 예. 이렇게 높은 주파수들이 많이 나와요. 20kHz까지 충분히 확 나오죠. 어쨌든 그러한 녀석을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샘플링 주파수를 좀 키워줄게요. 충분히 다시 50kHz 정도로 할게요. 50kHz 했을 때 뭐 이와 같이 나온다 하는 건데 샘플링을 얼마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제 그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뭐 샘플링 정리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신호가 한 20kHz까지가 들어있고 사실 이 부분은 계산상의 오류로 이게 지금 실제 신호가 아닌 것이 계산상의 오류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20kHz까지 들어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20kHz예요. 그러면 그거의 2배로 해야죠, 적어도. 그게 40kHz죠. 근데 여유를 둬서 지금 50kHz를 했어요, 샘플링을. 그랬을 때의
파형과 스펙트럼을 보자 이거죠. 이 파형이 지금 임펄스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너무 촘촘하니까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시간축을 조금 더 좁혀서 더 좁혀봐야 되겠군요. 좁혀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좀 이제 펄스들이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50kHz짜리 임펄스 열이에요. 즉 초당 50K, 즉 5만 개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펙트럼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주기분의 1에 해당하는 50kHz 단위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각각 그 사인파, 단일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의 스펙트럼이죠. 이런 것들이 50kHz 단위로 쭉 나오는 거죠. 0, 50, 100, 150, 200.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100까지밖에 표현을 안 했는데 스펙트럼을 더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주파수의 헬스 디비전 여기를 좀 이렇게 높여서 20kHz까지 하면 여기까지 200kHz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더 나오죠. 그죠? 0, 50, 100, 150, 200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죠. 펄스의 스펙트럼 그렇고 그 다음에 파형을 보면 곱해버린 파형을 보면 이렇게 샘플링된 파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샘플링을 해서 곱해서 나온 이 샘플된 그 파형에 대한 스펙트럼은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 이것이 여기도 나타나고 원래 여기도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걸 곱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 이것이 이리로 이동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기억나죠? 이러한 사인파를 곱하면 그 사인파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쪽으로 스펙트럼이 옮겨가고 대칭으로 나타나고 또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사인파를 곱한 거니까 또 거기에서 이 스펙트럼이 양쪽으로 나타나고 여기도 양쪽으로 나타나고 이것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즉 이 원래의 신호의 스펙트럼이 요 주파수 간격으로 그 샘플링 주파수 간격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무한 반복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게 이제 변조의 효과라고 했죠. 신호를 정보 신호를 어떤 사인파랑 곱해서 그 사인파의 주파수로 스펙트럼이 이동을 한다. 그 컨셉이 이제 변조의 컨셉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반송파죠. 그 사인파라는 게 결국은 반송파라는 것이 어떤 주파수로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곱함으로써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신호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되냐? 요거만 있으면 된다. 왜? 이게 원래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남기고 다 없애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필터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그죠? 필터. 그래서 필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 하니 이와 같이 이제 동작시킨다 그랬어요. 이제 스펙트럼이 샘플링이 된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것만이니까 요것만 통과시키고 얘네들은 전부 없애버리는 그런 필터를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가 이쪽이 낮은 주파수고 이쪽이 높은 주파수니까 이 낮은 주파수 쪽만 남기고 높은 주파수는 싹 없애버리는 그런 필터를 쓰자. 그게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즉 낮은 주파수를 패스시키는 필터. 여기 예. 하이패스 필터가 필요할 때 쓰죠. 예. 하이패스 필터는 반대로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쪽만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가능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건 필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패스 필터의 가장 심플한 예가 뭐냐면 DC 블락킹입니다. 뭐냐면 어떤 신호에 DC가 들어있을 때 그 DC만 쏙 빼버리는 그럼 또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모두 가능하냐?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는 거. 그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밴드 패스 필터다 그래요. 어떤 특정 대역만 패스시키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필터의 종류에는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하이 패스 필터,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어떤 특정 대역만 없애버리고 여기는 다 남기는 거꾸로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밴드 리젝트 필터다 그래요. 특정 대역만 리젝트 시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고 뭐 그런 여러 종류의 그 뭐 주파수를 어떻게 내가 통과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 시험에도 잘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원래 스펙트럼만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원래 스펙트럼만 남겼습니다. 그 결과 파형을 보면 이렇게 다시 원래 스펙트럼과 원래 파형과 비슷하게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죠? 아까 원래 파형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샘플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뭐였냐면 원래 그 정보가 가지고 있던 스펙트럼의 주파수의 최고치보다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시면 압니다. 이제 자, 이 샘플링이 주파수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 간격은 멀어지겠죠? 그죠? 이 간격은 샘플링이 늦어지는 거니까 주파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천천히 샘플링 한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빠르게 변하는 신호 같은 건 잃어버리는 거겠지. 그죠? 예를 들면 내가 1초에 10마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1초에 1마디씩 샘플링을 해서 들으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보다 더 천천히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스펙트럼으로 볼게요. 스펙트럼으로.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정보에 지금 여기선 2배 이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2배 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여기 가지고 있는 게 20kHz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20kHz까지인데 지금은 50kHz니까 2배 이상으로 충분히 했어요. 그럼 40kHz로 해볼게요. 그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제 원래 거는 봐놨으니까 얘네들은 좀 안 볼게요. 그래야 이게 그래프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서 일단 입력하고 로우 패스 필터 여기 빼고 볼게요. 내가 잘못 이걸 눌러야지. 이것도 눌러봐. 네. 그러면 이제 이 샘플링하는 신호와 샘플된 신호만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샘플링 주파수를 낮춰볼게요. 즉 천천히 샘플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래도 한 화면에 못 보는구나. 일단 요것만 볼게요. 일단 샘플링 주파수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샘플되는 시간 간격은 벌어지고 저 스펙트럼이 반복되는 주파수는 어때요? 좁아지죠. 그건 이제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이 간격은 샘플링하는 그 간격의 역수니까 이 샘플링 간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 주파수 간격은 좁아진다. 예를 들면 여기가 초당 10,000번을 하다가 초당 1,000번을 하면 여기는 10,000Hz 간격에서 1,000Hz 간격으로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그죠? 주파수를 높이면 샘플 간격은 좁아지고 그것의 역수인 이 주파수 간격은 벌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면 자, 그 결과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냐 보자. 이거죠. 결과 스펙트럼은 이게 아쉽게도 또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만 우리가 그 조건을 볼 수 있어요. 샘플링 주파수. 그러면 아까 50kHz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40kHz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40kHz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간격이 40kHz가 되겠죠? 40kHz. 그걸 볼게요. 이 간격이 40kHz가 되면 이걸 40kHz로 낮춥니다. 그럼 여기 보면 벌써 그 샘플 스펙트럼이 40kHz로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좁아졌습니다. 그 결과 스펙트럼이 어때요? 서로 더 가까워졌죠. 반복하는 스펙트럼이. 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이게 최대 얼마까지였어요? 20kHz까지였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20kHz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스펙트럼이 지금 딱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50kHz 간격이니까 이쪽이 20, 이쪽이 20이니까 중간에 10은 비었죠. 그죠? 50 간격에 이쪽에서 20, 이쪽에서 20 왔으니까 10은 비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간격이 20이 되니까 40이 되니까 이쪽 20, 이쪽 20 해서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되냐? 완벽하게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예리하게 20kHz에서 딱 잘라서 이것만 남기고 얘네들은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해요.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 뭐 컴팩트 디스크가 44.1kHz로 샘플링을 하는 이유가 가청 주파수가 20kHz니까 그거의 2배로 샘플링을 하면 복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2배로 샘플링해서 40kHz로 하면 저렇게 완벽하게 딱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약간 벌려놔야 좀 완만하게 잘라도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44.1kHz로 샘플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지. 더 가까워지면. 즉, 그 샘플링이 더 천천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샘플링이 더 천천히 되면. 이 간격은 멀어지고, 이 간격은 더 좁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펙트럼은. 이제 아까 40kHz 때 만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kHz로 더 줄어들면 둘이 섞입니다. 이렇게. 이쪽 게 점점 가까워지고 이쪽 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파고들어요. 얘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쪽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파고드는 거죠. 또 얘도 이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쪽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파고들어요. 반대이기도 하죠. 이쪽이 이쪽으로 파고드는 거이기도 하죠. 똑같이. 이해가 돼요? 네.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펙트럼은 이렇다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잖아요. 그죠? 원래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원래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있었지. 대칭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을 땐 괜찮은데 이게 이제 더 가까워지면 파고들면 어떻게 되냐? 이건 원래 스펙트럼이 얘네들이 높은 주파수였죠.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였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예요. 높은 주파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쪽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되냐?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높은 주파수 성분들이 높아질수록 거꾸로 얘 입장에서는 낮은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반전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높은 주파수의 성분들이 오히려 낮은 주파수에 나타나는 거야.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그 주파수 반전 때문에 원래 소리랑은 전혀 다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게 엘리어싱이에요. 엘리어싱. 그러니까 원래 높은 주파수였던 소리가 거꾸로 낮게 들린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소리죠. 옛날에 그 군에서 비화폰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를 거꾸로 해서 들려주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지.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원래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비화폰의 원리였대요.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암호화라는 그런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남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엘리어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어스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그 가명 그런 뜻이죠. 별명, 가명. 그러니까 실제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 뭐 그런 뜻이죠. ing를 붙여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음이 있는데 그 음이 아니고 물론 그 음은 그 음인데 뒤집힌 음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가짜 음으로 들리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인데 들리기는 가짜 음으로 들리는 거지. 소리도 있지만 시각으로는 어떤 경우냐면요. 왜 그 TV 방송을 보다 보면 저같이 이런 체크무늬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가까이 클로즈업하면 이 체크무늬가 잘 보이죠. 그런데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그 체크무늬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막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의상이 뭐 이렇게 줄무늬라든가 체크무늬 옷 입은 사람들의 의상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체크무늬가 보이는데 멀어지면서 그게 막 이상하게 막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각적인 엘리어싱이에요. 이 체크무늬는 주파수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TV 입장에서 이제 걔네들의 샘플링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충분히 확대돼 있을 때는 되게 듬성듬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 떨어지면 걔네들이 점점 가까워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화소의 수는 똑같은데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에 화소가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샘플링이 잘 되죠. 그런데 멀어지면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가 가까이 좁아져 보이니까 멀어져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화소가 몇 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빨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것 때문에 엘리어싱이 생기는 거예요. 시각적 엘리어싱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5장에 가시면 그 뭐 사진이 있을 겁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봤는데 동심원을 예리하게 하면 괜찮은데 샘플링을 엉성하게 언더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천천히 하면 즉 그 화소수를 줄여버리면 이렇게 그 물결 모양처럼 동심원이 아니고 그렇게 나타난다 뭐 하는 게 있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비슷하게 제가 입은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모델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그
체크 무늬가 다 정확히 보이죠. 그러나 이렇게 좀 멀리서 촬영을 하면 이렇게 엉터리 무늬로 나오죠. 이거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보여야 되는데 좀 너무 흐려. 어쨌든 이런 엘리아싱이라는 게 일어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한번 낮춰볼게요. 샘플링을 이제는 20kHz까지 낮춰볼게요. 20kHz면 그냥 완전히 겹쳐지는 거죠. 30kHz로 해볼까? 30kHz 먼저. 30kHz로 하면 더 겹쳐졌죠. 이제 완전히 20kHz로 하면 완전히 그냥 합체가 되는 거지. 이쯤 되면 20kHz면 그죠? 왜냐하면 원래 이 스펙트럼도 20kHz까지 있었는데 여기 있던 스펙트럼도 20kHz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합쳐진 거지. 거꾸로 완전 반전이 돼서 서로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20kHz를 완전 반전으로 합쳐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됐을 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스피커가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집에서 뭐 이어폰 같은 걸로 들어보시면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게 듣기를 해야지. 여기 샘플된 신호를 듣겠습니다. 여기 샘플된 신호. 소리가 되게 나죠. 소리가 거의 지금은 샘플된 신호니까 필터링까지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걸 필터링을 해서 별로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작아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돼요. 실제로 실습을 해서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 엘리아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물론 샘플링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 즉 그 원래 소스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어쨌든 그렇게 샘플링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소스가 항상 그 통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평소에 그 샘플링을 하는 것보다 더 그 높은 주파수의 소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내가 샘플링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들어있으면 엘리아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기 전에 내가 샘플링하는 속도의 반 이하의 주파수로 일단 그 소스의 그 주파수 성분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샘플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바로 그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40kHz로 샘플링한다 그러면 소스에 뭐 20kHz까지만 들어있지 않고 25kHz, 뭐 30kHz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20kHz로 잘라서 그것을 샘플링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엘리어스 방지용 로우 패스 필터, 소위 엔티 엘리어싱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엔티라는 게 방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것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 엔티 엘리어싱을 여기서 지금은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과 이건 소리다. 이 스펙트럼과 이 스펙트럼을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이걸 바이패스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스펙트럼이 똑같죠. 요게 원본, 이게 그냥 엔티 엘리어싱을 통과하지 않은 샘플링 대상. 근데 엔티 엘리어싱을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체크해서 통과시키면 온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한시킨다 이거지. 그 제한시키는 주파수를 내가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엔티 엘리어싱을 뭐 한 15kHz로 제한한다. 그럼 스펙트럼이 15kHz까지만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른다. 이 이후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엘리아싱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20kHz로 샘플링 하고 있다면 10kHz 이하로 제한을 해야죠. 이걸 뭐 한 8kHz로 제한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안 겹칠 거예요. 안 겹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제한을 해버렸으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물론 소리가 커지면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겹치지는 않는다 이거. 제한해서 좁아져서. 예, 그게 이제 엔티 aliasing 필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이 샘플링부터 해서 TDM까지 할 그 과제가 4주차 해서 여기 보면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샘플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드웨이브를 이용한 샘플링 및 TDM 실습 과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14차는 골드웨이브에서는 이걸 이제 다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원본 사운드가 여기에 다 이걸 클릭하면 나오나? 클릭하면 여기 이제 그 첨부 파일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운드 1은 주파수가 20kHz까지 포함된 원본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아까 그 바이올린 연주예요. 그 다음에 12.5K 샘플들은 그 원본 사운드를 샘플링을 12.5K로 한 거예요. 원래는 40K 이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20kHz니까. 훨씬 낮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어싱이 심각하게 발생한 겁니다. 요거는 예, 이건 샘플링을 한 거고, 요거는 그 샘플링 한 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에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준 거, 아날로그랍니다. 연속 신호로 바꿔준 거. 요건 샘플된 신호. 그 다음에 이제 이 6kHz 로우 패스 필터는 이건 엔티 엘리어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호가 20kHz지만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게 아예 6kHz로 팍 잘라버린 거죠. 엔티 엘리어싱. 그리고 그걸 샘플링을 하면 12.5kHz로 하면 6kHz로 제한됐으니까 12.5라면 0.5kHz만큼은 여유가 생기죠. 요거는 이제 그것을 다시 복원한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례죠, 사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운드를 만들고, 이건 내가 그 예를 준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운드를.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에 보시면 원본 파일을 생성해라. 10초짜리 음원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20kHz까지 들어있는 그 사운드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여기에 줬으니까 이 조건대로 만들고, 여기서 만들기에서는 이제 새롭게 new 만들기 해서 여기에서 이제 모노로 해서 모노로 샘플링을 여기선 여기 없어요. 리스트에 없어서 40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10초. 그래서 오케이 만들면 새 거가 만들어져. 이제 여기다가 녹음을 하라는 거지. 음악 사운드를 하든 뭐 하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20kHz까지 포함된 거를 해라. 저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을 쓴 이유가 바이올린이 아주 고음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녹음한 신호 이겁니다. 플레이. 이게 아주 높은 주파수들이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샘플링을 해봐라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또 과제에 보면 사용되는 신호들이 여기 임펄스 트레인 12.5kHz, 25kHz, 50kHz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즉 12.5kHz로 샘플링을 해보고 25kHz로 샘플링을 해보고 50kHz로 샘플링을 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2.5kHz로 샘플링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녹음된 신호와 가져올게요. 그 샘플링 신호는 파일은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 네, 여기 있다. 12.5kHz로 샘플링하기 위한 임펄스 트레인입니다. 이게 들어보면 플레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12.5kHz 여기 보면 12.5kHz 간격으로 쫙 나오죠. 이거랑 이 두 개를 곱해야 돼요. 두 개를 샘플링이라는 게 곱하는 거죠, 그죠? 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새로운 파일을 똑같이 하나 만들고 거기다 저장하면 됩니다. 모노 400kHz 10초 동안에 빈 파일을 만들어서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익스프레션 이밸루에이터에서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은 여기에 새 파일로 하고 지금 만든 새 파일로 하고, 여기 보면 소스를 사운드 요거랑 곱하기, 그냥 곱하기 하면 돼요. 여기서 곱하기 임펄스 해서 만들면 샘플링이 돼요. 예, 결과가 이게 샘플링 된 신호입니다. 그걸 들어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샘플링이 됐고 스펙트럼은 원래 스펙트럼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반복이 되는데 얼마 간격으로 반복이 되냐? 12.2kHz로 12.5kHz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갖고 있던 게 20kHz인데 겹쳐졌죠. 그죠? 엘리어싱이 일어난 상태. 물론 지금 샘플링이 된 거니까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막 그 펄스 신호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복원해봐라 하는 거죠. 로우 패스 필터링은 여기에 이펙트, 필터, 여기 보면 하이 로우 패스 필터가 있고 여기서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컷오프는 샘플링을 12.5로 했으니까 컷오프는 얼마를 해야 되냐? 그거의 반으로 해야죠. 그거의 반까지가 복원이 가능하니까 12.5면 대충 한 6.5kg로 하면 되겠어요. 6.5kg. 여기다 써줘도 되지. 12.5 나누기 6.25죠. 6.25까지가 복원이 가능하지. 왜 이렇게 겹쳐졌으니까 이쪽 겹쳐진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뭐 스티프니스는 여기에 최대로 2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initial cutoff is not in the range. 이게 왜 컷오프가 이렇게 됐지? 6250 12.5를 나누면 이제 6.25니까 오케이. 그럼 소리가 되게 작아집니다. 작아진 소리를 여기서 이펙트 여기 볼륨 그래서 볼륨 맥시마이즈 그래서 최대한으로 볼륨을 키워주고 하면 복원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복원된 연속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상한 소리 들리나요? 고음 나올 때 우욱한 소리 나죠. 그게 엘리어싱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낮은 소리가 점점 더 낮은 소리가 되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PCM이 아니고 샘플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그래서 과제가 오늘 샘플링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DM은 나중에 하고 샘플링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녹음하고 지금 주어진 조건은 그러니까 지금 샘플링을 12.5로만 해본 건데 여러분들은 25K 그 다음에 50K 여기 그 샘플링 할 수 있는 그 펄스들은 여기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원본만 준비하시고 곱해서 그것을 샘플링하고 그 결과 다시 로우 패스 필터링하고 해서 실습하는 것까지 과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